강력한 몰입의 즐거움. 반갑습니다. 마니어키입니다. 소니 4세대 무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WF-1000X 마크4가 출시되면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헤드폰에 도전한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출시됐죠. 과연 헤드폰만큼 좋은 성능을 보여줄지 살펴보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했을 때의 사용성 위주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차르구로 귀 더미를 만든 다음에 노이즈 캔슬링, 주변 소리 듣기 간접 체험해봤고요. 러닝까지 해봤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패키징부터 같이 살펴봅시다. 일단 패키징은 계란판 같은 이런 재질로 되어 있는데요. 친환경 제품 패키지로 선택해서 플라스틱을 많이 줄이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박스 크기가 작아서 좋습니다. 뚜껑을 열면 계란이 있지. 농담이고요. 크래들 케이스가 있습니다. 유닛은 케이스 안에 있겠죠. 그 밑에는 페어링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각종 설명서, 보증서가 들어있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스몰 사이즈, 라지 사이즈 폼 팁이 있습니다. 또 USB Type-C 포트 충전 케이블이 있고요. 정말 심플하게 포장되어 있는 일단 색상은 플래티넘 실버와 블랙 색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리뷰하는 제품은 플래티넘 실버 색상입니다. 네, 크래들 케이스는 전작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작아졌습니다. 상단에는 소니라고 적혀 있고요. 크래들 케이스의 표면이 독특합니다. 뭔가 종이 질감 같기도 하고 부드러운 모래 표면 같기도 한데 조약돌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 좋습니다. 크기가 가늠이 안 될 것 같아서 계란과 치실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면에는 LED 인디케이터가 있고 후면에는 USB Type-C 포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스를 세울 수 있어서 좋은데 무선 충전까지 가능합니다. 특이한 건 이 케이스 외부에 페어링 버튼이 없습니다. 요즘 대세인 것 같아요. 네, 손에 쥔다면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어버드가 들어간 케이스의 무게는 55g 정도입니다. 무게도 크게 부담 없었습니다. 네,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이렇게 크게 흔들어도 쉽게 이어버드가 빠지지 않습니다. 네, 뚜껑을 열었을 때 살짝만 열면 이렇게 고정이 안 되지만 끝까지 열면 네, 힌지 부분이 고정이 딱 되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에 유닛이 보이는데 이 자성이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살살 흔들어보고 중간 정도로 흔들어보고 세게 흔들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유닛 재질도 크래들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모래 재질처럼 무광입니다. 네, 각 이어버드는 7.5g이고 디자인을 보면 동글동글한데 독특하죠. 금색으로 동그라미가 있어서 뭐지? 했는데 이게 마이크라고 합니다. 네, 착용을 해본다면 이런 느낌입니다. 측면 이 마이크 때문에 진짜 뭔가 피어싱을 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어버드에 달려있는 팁은 폼 팁인데요. 확실히 착용감도 좋고 차음도 좋았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거는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근데 저는 M 사이즈를 사용하니까 좀 큰 것 같아서 스몰 사이즈로 착용을 했습니다. 어플 설정에서 최적의 이어버드 결정으로 들어가면 어떤 이어버드 팁 사이즈가 맞는지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S 사이즈로 추천을 해주네요. 이 폼 팁은 어떤 느낌이냐면 비행기를 타거나 총을 쏠 때 귀에 끼는 귀마개, 그 이어플러그 아시죠? 주황색. 그 느낌입니다. 꼭 눌렀다가 손을 떼면 이렇게 다시 원래 모양으로 복원됩니다. 이 색상이 실버 색상이라서 이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차피 폼팁은 소모품이라서 뭐 나중에 교체를 해주면 되겠지만 실버 색상이다 보니까 네, 특히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폼팁 관리하는 방법은 물이나 알코올로 세척하시면 안 되고 마른 천으로 먼지를 털어내야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니에서 제작한 프로세서 V1이 탑재되어서 연산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좋아졌고 배터리 효율이 좋아졌어요. 블루투스는 5.2를 지원하고 새로운 6mm 드라이버 유닛이 사용됐습니다. 지원되는 오디오 코덱은 SBC AAC L덱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L덱입니다. L덱은 소니가 직접 개발한 고해상도 블루투스 전송 코덱인데 고해상도 음원이 24비트를 지원합니다. 보통 이제 음원이나 CD 음원 같은 경우는 16비트로 되어 있거든요. 16비트 로 된 음원을 들을 때는 AAC로 들을 때 가장 좋게 음질을 들을 수 있고요. 고해상도인 24비트 음원을 들을 때는 L덱으로 들었을 때 가장 좋은 음질로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이 aptX HD가 좋은 음질로 들을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아이폰에서 블루투스 코덱으로 L덱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점은 좀 아쉽죠. 하지만 제가 아이폰에서 애플 뮤직을 통해서 AAC 코덱으로 청음을 했을 때 네, 충분히 만족스럽게 청음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DSE 익스트림을 설정해서 들으면 조금 더 좋은데 요 DSE 익스트림이 뭔가요? AI 기반으로 MP3 품질의 음원을 하이레스 수준 이상까지 끌어올려준다고 합니다. 음악 장르, 악기 이런 거를 인식해서 좀 더 생생하고 선명하게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거죠.
아이폰 유저들은 구입하시기 전에 청음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마 만족스럽게 느끼실 것 같아요. 자, 안드로이드 9.0 이후부터는 L덱, 코덱이 모두 포함되어 있죠. 블루투스 헤드폰에서 감상 가능하던 L덱을 이제는 L덱 지원 코덱 블루투스 이어폰을 통해서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가장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고해상도 음질로 들으면 뭐가 좋냐고요? 이 악기의 해상력이 훨씬 자연스러워지고 공간 묘사가 더 넓어지고 뚜렷해집니다. 네, 그래서 위켄드 노래 블라인딩 라이트 24비트 음원을 구입해서 LG 윙에다가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야, 이 고음질의 음원을 들으니까 확실히 몰입의 즐거움이 어떤 건지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음질 음원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뭐 코브주, 타이달 정도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해외 유료 음원 사이트이기 때문에 가입을 VPN 등으로 우회해서 이렇게 가입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는 아직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거 빨리 한국에 지원되면 좋겠네요. 국내 고음질 스트리밍 서비스는 벅스나 멜론 뮤직을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페어링은 그냥 블루투스만 서로 연결해도 페어링이 되지만 그렇게 되면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니 헤드폰 커넥트 앱을 다운받으면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 번만 연결해 놓으면 이어폰을 착용했을 때 자동 페어링이 됩니다. 아까 블루투스 페어링 재설정이 이 케이스 외부에 없었죠. 이어폰 양쪽 터치를 7초 정도 길게 누르면 페어링 재설정이 됩니다. 멀티 페어링을 지원하고 멀티 포인트 페어링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멀티 페어링은 각기 다른 기기를 연결해 놨을 때 블루투스 연결을 끊지 않고 기기 간 전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멀티 포인트 페어링은 뭐냐? 기기 두 대를 동시에 연결하는 겁니다. 네, 요 기능은 안 된다는 건데 WH-1000X 마크4 소니 헤드폰에서 요 기능이 지원되잖아요. 근데 멀티 포인트 페어링을 사용하면 L덱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L덱을 사용하면서 이 음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멀티 포인트 페어링 빠져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네, 가장 중요한 부분 음질입니다. 네, 다양한 음악을 들으면서 청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뭐 좌우 밸런스 괜찮았고요. 처음에는 재즈곡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악기의 어떤 해상력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악기들이 빵 하고 튀어나오면서 저중고 밸런스 괜찮았고요. 이 악기들의 소리도 분리돼서 잘 들렸습니다. In the morning, fever was through the night. Everybody's... 여성 보컬 마찬가지 이 저음에 묻히지 않고 꿰뚫고 나왔습니다. 저음과 딥베이스 모두 훌륭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로 청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평소에 들리지 않던 악기들이 좀 들린다?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음질에 있어서는 이 헤드폰에서 오는 현장감을 따라갈 정도는 아니지만 이어폰에서 6mm 드라이버를 사용했을 때 이 정도의 퀄리티다? 아주 잘 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헤드폰이 무겁고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이어폰이 또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만에 여러 곡들을 찾아보면서 이 곡들은 어떻게 들릴까? 어떤 숨어있던 악기들이 튀어나올까? 만족스럽게 청음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EQ 설정으로 다양하게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고 저는 사용자 설정이 제일 좋더라고요. 네, 커스텀을 0, 2, 4, 3, 3으로 설정하고 클리어 베이스는 -2 정도로 하니까 제 귀에는 좋았습니다. 이거는 취향에 맞게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귀맛에 맞게 설정해서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소니 WF-1000X 마크4의 슬로건이 헤드폰에 도전한다잖아요. 진짜 도전 맞는 것 같습니다. WH-1000X 마크4만큼 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었고요. 심지어 생활소음은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더 좋은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귀에 꼭 맞는 폼팁 때문에 기본 차음성이 좋아서 오히려 헤드폰보다 이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어폰을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하게 외부 소음을 차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밀착이 가장 좋은 커널형의 폼팁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착용하지 마시고 특히 여름에는 땀이 더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주변 소리 듣기 요구를 간접 체험시켜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청음할 수 있는 고가의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냈고요. 이런 느낌이다 라는 거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이소 가가지고 칼라 흙을 가져와 봤습니다. 핀 마이크에 찰흙을 붙이고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칼라 요술 점토를 다시 사와서 이 작은 귀를 만든 다음에 20분 삶고 지우개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귀에 낀 것처럼 이어폰을 착용시킨 다음에 간접 체험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테스트한 거 한번 확인해 보시죠. 끄기.
노이즈 캔슬링. 끄기. 노이즈 캔슬링. 주변 사운드. 끄기. 노이즈 캔슬링. 주변 사운드. 주변 사운드. 끄기. 노이즈 캔슬링. 주변 사운드. 끄기. 노이즈 캔슬링. 주변 사운드. 네, 간접 테스트 해보신 것처럼 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진짜 헤드폰을 썼을 때처럼 성능이 좋았습니다. 또 조용한 공간에서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 거리는 화이트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그냥 먹먹해요. 네, 노이즈 캔슬링 상태에서도 이압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요. 이 노이즈 캔슬링을 온 했을 때 모든 소리가 캔슬링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노이즈 캔슬링은 이 반복적인 사운드와 중점의 소음을 캔슬링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옆에서 사람이 이야기하면 목소리는 들립니다. 그렇지만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면 사람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주변 소리 듣기 테스트는 두 가지만 테스트해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이어폰을 장착한 상태에서 박수를 치면 됩니다. 박수를 딱 치면 그냥 박수 소리 한 번만 나야 됩니다. 어떤 제품들은 박수를 쳤을 때 이 소리 전달 딜레이 때문에 따닥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박수를 한 번 치면 딱 한 번만 났습니다. 두 번째는 드라마를 틀어보면 됩니다. 주변 소리 듣기 켜고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드라마 시청하시면 됩니다. 안양교도소 앞에 있단다. 더럽다니요. 말씀이 심하십니다. 그냥 귀로 듣는 듯한 그런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생활에서의 착용감, 요거를 착용하고 런닝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력 질주를 해도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마구 흔들어 보겠습니다. 네, 착용하고 그냥 흔들어도 안 빠지고 세게 뭐야 빠집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착용하는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홈팁 덕분인지 착용감은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착용하면 완전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피로감이 쌓입니다. 5시간 동안 편집을 하면서 제가 착용하고 있어봤는데 2시간 정도 착용했을 때 귀가 아픈 건 아닌데 피로감이 좀 많이 쌓이더라고요. 5분에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착용하니까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어폰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두 시간만 착용하시고 오랫동안 착용하면 귀 건강에 좋지 않거든요. 너무 오래 끼고 생활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옆으로 누웠을 때는 커널형이다 보니까 편하진 않았습니다. 네, 눕는 경우에는 왼쪽이나 오른쪽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눕는 쪽에 이어폰을 빼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버드 기본 터치 설정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기능을 주변 소리 제어, 재생 제어, 볼륨 제어 이렇게 본인에게 맞도록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이제 이어버드만 사용했을 때 12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노이즈 캔슬링을 적용시키면 8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와 함께 사용하면 36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노이즈 캔슬링을 적용하면 24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배터리 사용 시간이 많이 늘어서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V1 프로세서 덕분인 것 같습니다. 고속 충전 지원되고 배터리 충전 시간은 약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근데 또 5분만 충전해도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는 무선 충전이 지원됩니다. 방수 등급은 이어버드 IPX4등급으로 땀을 흘리거나 비가 갑자기 와도 버텨낼 수 있는 정도의 생활 방수입니다. 통화 품질은 빈포밍 마이크, 골전도 센서로 향상된 통화 품질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통화 품질 테스트해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지금은 이제 조용한 사무실 공간에서 통화를 한다면 이런 느낌으로 통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끄러운 스타벅스 카페에서 전화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전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76번 고객님,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하철인데요. 통화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통화 품질 테스트 열심히 지하철에서 달리고 있거든요. 다라다라마 반짝반짝 하늘이 보고 와서 굉장히 벌써 시끄럽습니다 지금. 네, 지금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통화 품질 준수했고요. 시끄러운 상황에서는 음성 전달이 그렇게 클리어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스마트폰과 블루투스의 연결성 중요하죠. 영상과 소리 딜레이를 테스트해봤습니다. 영상과 소리의 입모양이 딜레이 없이 재생되어서 컨텐츠 감상에 이상 없었습니다. 혼자 브이로그를 찍는다거나 저만 등장하는 거면 사실 기획안이나 스토리라인 없이 막 찍으면 되는데 광고 영상 촬영에 필요한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총 게임에서도 딜레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게임하면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이 연결성 끊기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7월 3일에 서울역으로 가서 테스트를 했는데 무궁화호 기차 탈선으로 인해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모든 열차가 1시간 반 정도 지연됐었죠.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동영상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80% 이어폰을 다 장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어폰으로 노래를 청음했고요. 코덱은 L덱으로 설정했습니다. 비트 전송률에 따라서 끊김이 달랐습니다. 어플에서 음질 우선으로 설정하거나 개발자 옵션 설정에서 990kbps 전송률로 설정 후 세 곡을 들었습니다. 노래 한 곡을 들을 때 4번에서 6번 잠깐씩 끊김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사람이 많은 특수한 상황이었고 전파량이 많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이 끊긴 것 같습니다. 앱에서 안정적인 연결 우선 설정 또는 연결 품질 최적화로 설정하고 노래 세 곡을 들었을 때는 한 곡에 한 번 끊길까 말까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L덱으로 설정하고 안정적인 연결 우선으로 했을 때는 꽤 괜찮은 연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결되는 거리는 제가 운동장에 가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발자국에 80cm 정도 됐으니까 약 8m 정도는 연결이 잘 됐습니다. 100발자국 정도 가니까 점점 끊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완전 끊긴 건 아니고 잠깐씩 연결이 끊기면서 좀 불안정해졌는데 사용자가 사용하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양호한 연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편의 기능으로 스픽 투 챗이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으로 음악을 감상하다가 다른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주변 소리 모두 듣기로 전환됩니다. 근데 제가 음악을 듣다가 노래에 심취해서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되면 주변 소리 듣기 모드로 전환된단 말이죠. 그래서 노래를 들을 때도 이거를 끄고 사용합니다. 근데 15초가 너무 길면 5초로 바꿔서 설정을 바꿀 수 있고요. 상대방과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꽤 있는 분들이라면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적응형 사운드 제어 기능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동작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모드를 전환해 주는 겁니다. 정지, 걸을 때, 뛸 때를 인식해서 설정이 각각 달라집니다. 정지되거나 지하철로 이동 시에는 굳이 주변 사운드를 들을 필요는 없지만 걸을 때나 런닝을 할 때는 주변 소리가 들리지 않으며 위험한 순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 사운드 듣기 모드로 자동으로 전환되고요. 그 정도도 다릅니다. 자주 가는 위치도 등록해서 해당 위치로 가면 전환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바람 소리 감소 기능으로 윈드 노이즈가 거스를 때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소니 WF-1000X Mark4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했을 때 전반적인 느낌을 알려드렸고 이제 여러분들이 더 알고 싶은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조금 더 사용해보고 에어팟 프로와 비교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에어팟 프로가 비빌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스 QC 이어버드 정도는 돼야 비교할 수준인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덱 지원과 더 좋아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배터리가 향상
향상되고 이어폰 사용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가격이 30만 원 중반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전작과 동일한 29만 9천 원으로 출시되었습니다. 특히 헤드폰이 부담스러운데 성능 좋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이면 충분히 구입해서 사용할 만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저는 만능혁이었습니다. 아듀!